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2단원 책임감 있게 글쓰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여기 있는 2번과 3번 실제로 문제를 보여드리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사실 이걸 1번에 넣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자, 여기 있죠. 글쓰기 윤리. 자, 기억과 같은 유형의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은, 기억은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일까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16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인데, 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 일치 앞쪽에 제가 넣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 일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의 갈래가 설명문입니다. 애당초 글의 갈래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설명문이었기 때문에 내용 일치 형태 혹은 내용 전개 방법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학교원 선생님께서 어휘 문제도 출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실제 내용 살펴볼게요. 자, 윤서 얘기 나오는데 글쓰기 윤리를 위반했는데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개인적 차원은 부풀리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차원은 남의 것을 베껴오는 겁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절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글쓰기 윤리의 개념인데,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쓰기 윤리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 차원 읽어볼게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쓰는, 그것을 바로 개인적 차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 과장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신뢰 문제, 그 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 거기에다가 실제 예시까지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2번 있죠.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학생들에게서 제가 많이 보았는데, 아닙니다.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사회적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적 차원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죠?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즉 뺏겨 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허락을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내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맘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무엇한다? 방해한답니다. 됐습니까?
중요하고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내용은 표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 자, 서술상의 특징에서 여기 다른가라고 물어보았죠. 무슨 법을 사용했다? 서리법을 사용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례까지.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건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제 교과서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험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떤 차원의 쓰기 윤리,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역시나 여기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차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은 위반한 게 아닙니다. 즉 진실하게 댓글을 썼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잘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1번 먼저 보세요. 그 다음 2번, 3번 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보셨나요? 그 다음에 제재 구조도 한 번 더 나와 있죠. 올바른 글쓰기 태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자, 이게 이제 내용 일치니까 말고 실제 예시, 자, 보세요. 5가지. 개인적,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천천히 풀어보시겠어요? 자, 정답도 보여드릴게요. 자, 2번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거고, 나머지는 개인이죠. 자, 볼게요.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이거는? 자, 보세요. 상상한 이야기를 수기 공모전, 이게 수기 공모전이라는 단어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필을 상상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개인적 차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공동 저작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만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표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3번도 그럼 보고서인데 아니죠. 3번은 일부러 누락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거라고 했었죠. 여기 과장했다. 그 다음에 친구에서 들은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개인적 차원, 2번이 사회적 차원인 겁니다. 자, 볼게요. 23번도 한번 보실래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은. 오타가 안에 있네요. 오타가 안에 있네요. 자, 고쳤고. 자, 표절이죠. 그럼 사회죠. 이거는 실제로 다녀오지 않은 걸 썼으니까 이거는 뭐죠? 과장이니까, 거짓말이니까 개인이죠. 다른 동료들이 연구한 거 이거 표절이죠. 그러면 사회적 차원이죠. 릴은 실제 사실에 과장을 했죠. 과장은 뭐라고 했었죠? 계속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었죠. 그럼 니은 리을, 답이 없는데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개인적 차원, 이것이 사회적 차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